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자, 또 월요일입니다. 5월 15일, 오늘은 스승의 날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스승은 아닙니다. 그냥 저도 똑같은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하지만 저는 타 유튜버하고 조금 틀린 게 비트코인 백서 이야기를 하죠. 블록체인의 원리, 사토시 나카모토의 생각, 비트코인의 생성 원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좀 더 디테일한 비트코인 백서 이야기를 해주시란 분들이 꽤 문의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저희 팬딩 매니저 분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비트코인 백서 이야기를 하는 건 거의 수박의 겉핥기식이죠. 백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거의 한두 시간 정도 할애를 해야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15분짜리, 14분짜리, 그리고 전 세계적 정세에 따르는 비트코인 화이트 페이퍼를 이해하기란 조금 난해하죠. 그래서 저는 스승은 아닙니다. 절대 뭐 선생님도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과 똑같은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숫자에 민감하고 예민하고 떨어지면 화나고 또 상승해야 되는데 오르지 않는다면 저 또한 실망하고 짜증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과 약간 다른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신념의 차이, 뭐 또는 확신의 차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아직도 아마도 암호화폐 시장이 사라질 거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아직도 60-70%는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제 100%이 시장은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크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틀려집니다. 일단 이렇게 넘어와 보세요. 이렇게 이 시장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은 이 시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코인을 잘 타고 있어라 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지금은 가장 크죠. 제가 비트코인 백서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비트코인이 어떻게 탄생을 하는가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비트코인 철학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사토시 나카모토의 생각을 읽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XRP는 그 어떤 정의도 내리기가 힘들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의 퍼블릭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제가 살짝 이야기 드렸지만 숲을 보세요. 숲풀림, 나무목 가르치려는 거 아닙니다. 절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숲을 보면 나무도 보이고, 나무 위에 앉아있는 새도 보이고, 벌레도 보이고, 물도 보이고, 많은 게 보입니다. 비트코인 백서를 이해하고 블록체인 원리, 그리고 전 세계적 정세, 가장 중요한 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인류에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어쨌든 그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 이것저것 살펴보니까 제 느낌에는 그래요. 어쨌든 그 누군가는 그들이 이미 정해놓은 툴대로 인류가 움직이고 있지 않나. 수많은 결정들을 해놓고 그 결정에 대한 발표 시점만 찾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리지만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XRP가 소송이 해결이 되더라도 전체 코인이 다 상승하진 않습니다. 갈론만 갑니다. 갈론만. 이 이야기를, 이 뜻을, 이 해석을 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게 가장 크죠. 무섭고. 잘 타고 계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따로 영상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 이야기 드리지 않았는데 5월 6일 제 세미나 했던 그 사진입니다. 지금 250분이 거의 꽉 차서 한 분도 열애 없이 거의 오셨더라고요. 행사를 주최했던 곳에서도 놀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거의 열애 없이, 비가 또 많이 왔었는데 열애 없이 이렇게 제가 뭐라고, 비트TV가 뭐라고 저의 인사이트를 듣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타 유튜버와는 틀리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느낌에는 젊은 분들이 꽤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신 분, 그리고 가족 전체가 오신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부부 그리고 자녀분들과 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말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여를 하지 못하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신청을 하고 그분들이 요청을 하는 게 일부러 제가 그날 영상을 찍질 않았어요. 녹화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풀 영상을 제가 따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풀로 하는 영상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PPT의 시작이 이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 안에 암호화폐, 그리고 세계 정세, 그리고 뭐 NFT, 비트코인 백서, 그리고 XRP는 10,000달러로 디자인되었다. 그리고 조만장자의 탄생, 여러 가지가 있죠. 요거에 대한 영상은 제가 지금 또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지금 멤버십 방을 유지하고 있는데 월 10만 원이 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수 제한을 없애고 5만 원으로 결제하는 멤버십 방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요 이야기도 제가 이번 주 내로 영상 업로드를 할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영상 보시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팬딩 쪽에 계속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은 제가 따로 영상을 업로드를 할 테니까 그 영상에 의해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본질에 충실합니다. 어쨌든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왜 화이트페이퍼 비트코인 백서에 그런 내용들을 써놨는지, 그리고 왜 비트코인은 해킹되지 않는지, 그 시스템은 어쨌든 가능한데 이걸 왜 만들었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철학도 굉장히 중요하죠. 요새 제가 거의 계속해서 고민을 합니다. 내가 지금 사토시 나카모토라면, 그리고 내가 2009년 1월 사토시 나카모토였다면. 재밌죠? 저만 재밌습니까? 어쨌든 제 영상은 제 거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 걸로. 저의 인사이트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그냥 안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10만 방에 대한 부담이 있다. 5만 방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다. 10만 방은 인원 제한이 있다. 그리고 5만 방은 인원 제한이 없이 라이브라든가 그리고 그 외 일정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죠. 떨어지더라도 25,600불 정도에서 터치를 하고 바로 그냥 상승을 할 것이다.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 이유는 어쨌든 비트코인 이평선 121선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줍줍하는 인간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정확히 25,600불 언저리에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터치를 하고 다시 지금 가격은 26,800불 정도 합니다. 점 찍고 반등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이 라인이 무너지면, 예를 들어서 이 라인이 무너지면 이 지점이죠. 이 지점 361선 22,500불 정도까지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정도 지금 거래량이면 361선까지 빠지는 건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제롬 파월의 이벤트, 그리고 미국발 디폴트, 이런 경제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22,600불까지도 빠질 수 있겠죠. 그리고 선물 거래를 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큰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22,600불까지 빠지더라도 다시 27,500불까지 상승하는 건 불과 몇 분 정도만 보시면 그냥 다시 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5,600불을 점 찍고 상승을 할 거라는 저의 예측대로 어쨌든 지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 아닌 반등이겠죠. 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영상의 특징은 어쨌든 본질. 제가 영상에서 2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1 더하기 1이 2인 줄도 모르면서 수학 점수에서 100점 맞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죠. 자동차 정비를 하고 싶은데 엔진 오일을 어떻게 교체하는지를 모르면서 정비사가 엔진을 고치겠다고 해부를 하는 거와 똑같은 생각으로
여러분들은 투자를 했고 돈 벌기를 원했겠죠. 하지만 많은 공부를 했고 또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는 자꾸 가장 기본적인 거 본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원칙, 규칙, 그리고 어쨌든 과학적 데이터보다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인류에게 보냈나, 철학, 인문학, 결국 인문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하니까, 이런 해석들을 하니까 그나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아직까지는 결국 뭡니까? 디지털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사람이죠, 사람. 인문학입니다. 결국 사람이 선택을 하고 사람이 결정을 하고 사람이 판단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제가 XRP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다 보니까 결국 XRP였구나. 사토시 나카모토가 진정 원했던, 인류에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그 가장 큰 이벤트,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코인 XRP. 그래서 XRP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백서를 이야기하면서 왜 비트TV는 XRP를 언급하는가.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리플 국경 간 지불을 위한 CBDC 논의를 위해서 IMF에 합류를 했다. IMF는 아시겠지만 국제통화기금, 거의 뭐 세계의 돈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죠. 그런데 왜 리플을 불렀을까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리플과 IMF 이런 기사가 3년 전, 2년 전에만 떴더라도 리플 가격이 지금 이러고 있을까요? 이게 단편적인 지금 코인 시장의 현 근황이라는 거죠. 제가 자꾸 그 어떤 화제든 그 어떤 악재든 별 의미가 없다. 지금은 어쨌든 규제의 명확성이다. 그런 표현을 많이 했죠. 이게 그런 것들입니다. 암호화폐를 잘 몰랐던, 그리고 전혀 정부에서도 관심이 없었던 그런 시절, 그럴 때는 이런 기사가 뜨기만 하면 3배, 4배, 5배 이렇게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뭐 암호화폐를 샀던 인프라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런 기사가 떴는데도 리플 가격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알려주는 시그널, 그들이 알려주는 힌트들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 힌트들을 잘 모아서 여러분들이 신념이 쌓이는 그 공간에 넣어서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국경 간 결제의 다음 단계에 대한 패널들의 토론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자라고 불리는, 리토스족이라고 불리는 리플 X의 부사장인 제임스 월리스가 참여를 했습니다. 리플 부사장 제임스 월리스에 따르면 우리가 대화하는 모든 중앙은행은 국경 간 지불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논의하고 있다. 도와달라고 하고 있다. 이는 국경 간 거래를 간소화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수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네트워크의 그물망이 가장 잘 펼쳐져야 될 게 뭘까요? 돈 거래죠, 돈 거래. 어쨌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돈 거래를 하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돈을 소비하죠. 근데 그 돈 거래가 특정 은행에 제한된다면, 내가 쓰고 있는 은행이 마트에서만 거래가 되고 스타벅스에서 결제가 되지 않는다면, 편의점에서 결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은행을 누가 사용할까요? 그만큼 은행 인프라는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리플이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건 어쨌든 금융 인프라를 거의 석권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금융 경제를 석권한 회사가 전 세계 모든 경제를 석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IMF, CBDC, 리플, 국경 간 지불, 왜 이들이 굳이 미 증권거래위원회, 미 행정기관과 싸움을 하고 있는데 자꾸 도움을 요청을 할까요? 자꾸 조언을 드리려고 할까요? 그건 뭐 더 이상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겠죠. 자, 오늘 또 월요일 활기찬 한 주, 익사이팅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자, 또 월요일입니다. 5월 15일 오늘은 스승의 날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스승은 아닙니다. 그냥 저도 똑같은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하지만 저는 타 유튜버하고 조금 틀린 게 비트코인 백서 이야기를 하죠. 블록체인의 원리, 사토시 나카모토의 생각, 비트코인의 생성 원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좀 더 디테일한 비트코인 백서 이야기를 해주시란 분들이 꽤 문의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저희 팬딩 매니저 분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비트코인 백서 이야기를 하는 건 거의 수박의 겉핥기식이죠. 백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거의 한두 시간 정도 할애를 해야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15분짜리, 14분짜리 그리고 전 세계적 정세에 따르는 비트코인 화이트 페이퍼를 이해하기란 조금 난해하죠. 그래서 저는 스승은 아닙니다. 절대 뭐 선생님도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과 똑같은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숫자에 민감하고 예민하고 떨어지면 화나고 또 상승해야 되는데 오르지 않는다면 저 또한 실망하고 짜증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과 약간 다른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신념의 차이 뭐 또는 확신의 차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아직도 아마도 암호화폐 시장이 사라질 거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아직도 60-70%는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제 100%이 시장은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크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틀려집니다. 일단 이렇게 넘어와 보세요. 이렇게 이 시장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은 이 시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코인을 잘 타고 있어라 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지금은 가장 크죠. 제가 비트코인 백서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비트코인이 어떻게 탄생을 하는가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비트코인 철학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사토시 나카모토의 생각을 읽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XRP는 그 어떤 정의도 내리기가 힘들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의 퍼블릭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제가 살짝 이야기 드렸지만 숲을 보세요. 숲풀림, 나무목 가르치려는 거 아닙니다. 절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숲을 보면 나무도 보이고 나무 위에 앉아있는 새도 보이고 벌레도 보이고 물도 보이고 많은 게 보입니다. 비트코인 백서를 이해하고 블록체인 원리 그리고 전 세계적 정세, 가장 중요한 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인류에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어쨌든 그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 이것저것 살펴보니까 제 느낌에는 그래요. 어쨌든 그 누군가는 그들이 이미 정해놓은 툴대로 인류가 움직이고 있지 않나. 수많은 결정들을 해놓고 그 결정에 대한 발표 시점만 찾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리지만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XRP가 소송이 해결이 되더라도 전체 코인이 다 상승하진 않습니다. 갈론만 갑니다. 갈론만. 이 이야기를, 이 뜻을, 이 해석을 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게 가장 크죠. 무섭고. 잘 타고 계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따로 영상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 이야기 드리지 않았는데 5월 6일 제 세미나 했던 그 사진입니다. 지금 250분이 거의 꽉 차서 한 분도 열애 없이 거의 오셨더라고요. 행사를 주최했던 곳에서도 놀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거의 열애 없이, 비가 또 많이 왔었는데 열애 없이 이렇게 제가 뭐라고, 비트TV가 뭐라고 저의 인사이트를 듣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타 유튜버와는 틀리게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느낌에는 젊은 분들이 꽤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신 분, 그리고 가족 전체가 오신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부부 그리고 자녀분들과 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말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여를 하지 못하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신청을 하고 그분들이 요청을 하는 게, 일부러 제가 그날 영상을 찍지를 않았어요. 녹화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풀 영상을 제가 따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풀로 하는 영상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PPT의 시작이 이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 안에 암호화폐, 그리고 세계 정세, 그리고 뭐 NFT, 비트코인 백서, 그리고 XRP는 10,000달러로 디자인되었다. 그리고 조만장자의 탄생, 여러 가지가 있죠. 요거에 대한 영상은 제가 지금 또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지금 멤버십 방을 유지하고 있는데 월 10만 원이 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수 제한을 없애고 5만 원으로 결제하는 멤버십 방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요 이야기도 제가 이번 주 내로 영상 업로드를 할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영상 보시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팬딩 쪽에 계속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은 제가 따로 영상을 업로드를 할 테니까 그 영상에 의해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본질에 충실합니다. 어쨌든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왜 화이트페이퍼 비트코인 백서에 그런 내용들을 써놨는지, 그리고 왜 비트코인은 해킹 되지 않는지, 그 시스템은 어쨌든 가능한데 이걸 왜 만들었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철학도 굉장히 중요하죠. 요새 제가 거의 계속해서 고민을 합니다. 내가 지금 사토시 나카모토라면, 그리고 내가 2009년 1월 사토시 나카모토였다면. 재밌죠? 저만 재밌습니까? 어쨌든 제 영상은 제 거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 걸로. 저의 인사이트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그냥 안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10만 방에 대한 부담이 있다. 5만 방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다. 10만 방은 인원 제한이 있다. 그리고 5만 방은 인원 제한이 없이 라이브라든가 그리고 그 외 일정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죠. 떨어지더라도 25,600불 정도에서 터치를 하고 바로 그냥 상승을 할 것이다.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 이유는 어쨌든 비트코인 이평선 121선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줍줍하는 인간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정확히 25,600불 언저리에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터치를 하고 다시 지금 가격은 26,800불 정도 합니다. 점 찍고 반등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이 라인이 무너지면, 예를 들어서 이 라인이 무너지면 이 지점이죠. 이 지점 361선 22,500불 정도까지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정도 지금 거래량이면 361선까지 빠지는 건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제롬 파월의 이벤트, 그리고 미국발 디폴트, 이런 경제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22,600불까지도 빠질 수 있겠죠. 그리고 선물 거래를 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큰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22,600불까지 빠지더라도 다시 27,500불까지 상승하는 건 불과 몇 분 정도만 보시면 그냥 다시 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5,600불을 점 찍고 상승을 할 거라는 저의 예측대로 어쨌든 지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 아닌 반등이겠죠. 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영상의 특징은 어쨌든 본질. 제가 영상에서 2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1 더하기 1이 2인 줄도 모르면서 수학 점수에서 100점 맞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죠. 자동차 정비를 하고 싶은데 엔진 오일을 어떻게 교체하는지를 모르면서 정비사가 엔진을 고치겠다고 해부를 하는 거와 똑같은 생각으로 여러분들은 투자를 했고 돈 벌기를 원했겠죠.
하지만 많은 공부를 했고 또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는 자꾸 가장 기본적인 거 본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원칙, 규칙, 그리고 어쨌든 과학적 데이터보다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인류에게 보냈나, 철학, 인문학, 결국 인문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해석들을 하니까 그나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아직까지는 결국 뭡니까? 디지털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사람이죠, 사람. 인문학입니다. 결국 사람이 선택을 하고 사람이 결정을 하고 사람이 판단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제가 XRP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다 보니까 결국 XRP였구나. 사토시 나카모토가 진정 원했던, 인류에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그 가장 큰 이벤트,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코인 XRP. 그래서 XRP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백서를 이야기하면서 왜 비트TV는 XRP를 언급하는가.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리플 국경 간 지불을 위한 CBDC 논의를 위해서 IMF에 합류를 했다. IMF는 아시겠지만 국제통화기금, 거의 뭐 세계의 돈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죠. 그런데 왜 리플을 불렀을까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리플과 IMF 이런 기사가 3년 전, 2년 전에만 떴더라도 리플 가격이 지금 이러고 있을까요? 이게 단편적인 지금 코인 시장의 현 근황이라는 거죠. 제가 자꾸 그 어떤 화제든 그 어떤 악재든 별 의미가 없다. 지금은 어쨌든 규제의 명확성이다. 그런 표현을 많이 했죠. 이게 그런 것들입니다. 암호화폐를 잘 몰랐던, 그리고 전혀 정부에서도 관심이 없었던 그런 시절, 그럴 때는 이런 기사가 뜨기만 하면 3배, 4배, 5배 이렇게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뭐 암호화폐를 샀던 인프라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런 기사가 떴는데도 리플 가격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알려주는 시그널, 그들이 알려주는 힌트들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 힌트들을 잘 모아서 여러분들이 신념이 쌓이는 그 공간에 넣어서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국경 간 결제의 다음 단계에 대한 패널들의 토론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자라고 불리는, 리토스족이라고 불리는 리플 X의 부사장인 제임스 월리스가 참여를 했습니다. 리플 부사장 제임스 월리스에 따르면 우리가 대화하는 모든 중앙은행은 국경 간 지불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논의하고 있다. 도와달라고 하고 있다. 이는 국경 간 거래를 간소화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수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네트워크의 그물망이 가장 잘 펼쳐져야 될 게 뭘까요? 돈 거래죠, 돈 거래. 어쨌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돈 거래를 하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돈을 소비하죠. 근데 그 돈 거래가 특정 은행에 제한된다면, 내가 쓰고 있는 은행이 마트에서만 거래가 되고 스타벅스에서 결제가 되지 않는다면, 편의점에서 결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은행을 누가 사용할까요? 그만큼 은행 인프라는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리플이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건 어쨌든 금융 인프라를 거의 석권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금융 경제를 석권한 회사가 전 세계 모든 경제를 석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IMF, CBDC, 리플, 국경 간 지불, 왜 이들이 굳이 미 증권거래위원회, 미 행정기관과 싸움을 하고 있는데 자꾸 도움을 요청을 할까요? 자꾸 조언을 드리려고 할까요? 그건 뭐 더 이상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겠죠. 자, 오늘 또 월요일 활기찬 한 주, 익사이팅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